너 임신 때 몸조리 잘 못하면 평생 골병 든다. 그 골병이 허리 통증이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리셋TV 이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학과 전문의자 임신유통 전문의입니다. 제가 임신유통 클리닉에서 많은 산모님들의 허리 통증, 골반 통증을 치료해 왔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임신부는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게 당연할까요? 물론 임신 기간 동안 살이 찌고 체형이 변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오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생기는 걸까요? 미국에서 연구된 데에 보면 거의 70에서 80%의 산모님들이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허리 통증은 과연 출산을 하고 나면 낫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출산을 하더라도 그때 허리가 아프셨던 분의 30%는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보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시다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팠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 정도로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만성 허리 통증의 시작이 임신 때부였다. 그러는 반대로 말했을 때 임신 때 허리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그 말 하셨잖아요. 너 임신 때 몸조리 잘 못하면 평생 골병 든다. 그 골병이 허리 통증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왜 임신을 하면 왜 허리가 아픈 걸까요? 당연히 살이 찌고 뱃속에 아기가 커가니까 몸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배가 나온 거 임산부들만 그렇나요? 대한민국 남성분들도 배 엄청 나왔는데 허리 안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과연 이때는 그 배가 나오는 체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배가 나오면 허리가 앞으로 휘게 돼요. 여러분, 가슴과 배가 나오게 되면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앞으로 휘어있는 허리지만 더 앞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면 활처럼, 어때요? 활처럼 있으면 뒤쪽에 허리 근육들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이 허리 통증을 야기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임신 호르몬의 뜻이 뭐죠, 여러분? 릴렉신, 릴렉스, 이완하다는 뜻이잖아요. 농담같이 저희 릴렉스 이런 뜻 있었잖아요. 이 릴렉신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임산부의 몸 허리 주위 인대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인대와 관절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발끝까지, 그래서 아치가 낮아지면서 발도 길어져서 임산부들은 임신 때 발이 커졌다는 걸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릴렉신이 사실은 아기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골반을 이렇게 넓히는 효과도 있는데, 그 넓히는 효과가 골반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허리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생기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임신 때 여러분, 저희가 몸에 다 식스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지방을 걷어내야 식스팩이 보이는데, 그 식스팩을 이름은 복직근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근육인데요. 임신을 했을 때 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식스팩이 양쪽 사이가 옆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렇게 얇아지면서 쭉 갈라지다 보니 원래 이 복근들의 역할은 허리를 잡아주는 복대 역할을 하는데, 그 복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척추 골반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다시 요약해드리면 체형 변화, 그리고 임신 호르몬, 그 다음에 복직근 갈라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산모의 허리를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임산부 맘카페에 가면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환도선다 이런 말 있거든요. 저도 임신했을 때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실제로 산모님들이 병원에 와서 선생님, 제가 허리가 아픈데 환도가 섰나 봐요 이러는데, 환도가 뭐지? 제가 검색해 봤더니 한의학 파트에서 그쪽 부위를 이렇게 혈자리, 침자리를 환도라고 표현을 하신대요. 그래서 산모님들이 거기는 이제 환도가 선다고 해서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 허리가 아픈 것과 그 환도가 섰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골반이 아픈 것과 허리가 아픈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골반 리셋 클리닉 제 책에도 적었는데, 당신은 허리가 아니라 골반이 아프다. 실제로 골반과 허리는 다른 통증이고 통증 양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팬티 라인 위쪽이 뻐근하고 아프다고 이렇게 평소에 예전에 임신 전에 느끼시던 통증을
느끼신다 그러면 그거는 허리 통증의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팬티 라인 아래서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막 다리 무릎까지 쫙쫙 뻗어내려가는 날카로운 통증이 번진다. 그런 경우는 골반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도와 허리 통증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 골반 통증. 그러면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거는 통증의 위치죠. 팬티 라인 위냐 아래냐. 그리고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임신 전에 느껴보셨던 통증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 서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뻐근하게 아파오는 경우가 많고 보통 그 척추 주위를 만져보면 근육들이 딱딱하게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디스크 통증이나 허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 발끝까지 퍼지는 방사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거는 거의 발끝까지 이렇게 퍼지는데 임신 때 디스크가 새로 생기는 확률은 3%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체형 변화가 앞으로 허리가 휘는 변화로 가기 때문에 그거 오히려 디스크 환자들한테는 저희가 허리를 앞으로 펴주는 신전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런 원리로 생각해 봤을 때 임신 때문에 디스크가 막연히 생긴다는 거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연관이 떨어지고요. 원래 안 좋으셨던 분들, 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체중이 늘면서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골반 통증 같은 경우는 팬티 라인 아래에서 아픈데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보내니 주로 움직임을 할 때 아픈 경우가 많아요. 앉았다 일어서거나 침대에서 돌아 눕거나 뭐 그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설 때 이런 때 통증이 주로 생기게 되고 당장 아픈 것도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더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 통증에는 굉장히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때 질문. 선생님, 허리가 아픈데 임산부는 병원에 가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니죠, 여러분. 일단은 검사는 무조건 엑스레이만 한다는 그 편견을 버리셔야 되는데요. 임산부가 허리가 아파도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검진이나 그 다음에 통증의 양상을 봐서 제일 중요한 허리 통증인가, 골반 통증인가, 아니면 기타 다른 질환들인가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로서는 임산부는 물리치료를 사실은 제한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열치료나 아이스 치료, 냉치료 이런 것들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초음파 같은 신부열 치료는 골반 주위에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초음파 치료 같은 경우는 열치료, 그 핫팩 치료보다는 좀 더 깊이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궁 주위, 이렇게 허리 골반 주위에 했을 때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간섭파, 텐스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전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쪽 어떤 경우에 논문에 보면 어떤 그 한의학자리, 침자리를 했을 때 자궁 수축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전기치료가 또 임신 요통에 얼마나 좋더라 하는 논문도 있어서 사실은 요거는 아직은 그렇게 막 확실하게 연구가 된 건 없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기치료는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임산부는 아까 검사도 엑스레이는 아니지만 초음파나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심한 경우 암이나 그 다음에 심한 신경 눌림, 마비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MRI 검사는 CT나 엑스레이와 다르게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 검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 같은 경우도 다시 정리를 했을 때 전기치료나 신부열 치료가 아닌 핫팩, 아이스팩 이런 치료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이런 이제 그 핫팩들 있죠. 안에 요즘은 허브 같은 거 들어간 것들, 젤리가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아픈 부위에다 올려주시는데 단 배 위에는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또 보조적으로 쓰는 요법들이 제일 흔히 쓰는 게 스트레칭이랑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칭과 운동도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은 각각 다른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말이 아주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제가 마무리로 요약을 해볼게요. 임신 때 허리 통증은 나으면 나을까? 아니다. 3분의 1에서는 만성으로 간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임신 때 생기는 허리 통증은 당연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허리 통증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요인 설명드렸죠. 호르몬,
체형, 그 다음에 복직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체형 변화는 제가 자세나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 허리 통증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요법, 그 다음에 자세 교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은 다르다. 그거는 만약에 그 두 개가 구분이 어렵고 만약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면 저 같은 임신요통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리셋하셨나요? 다음 편에는 그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을 더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